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배출 전폐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총 5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3점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점이에요? 15점이죠?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근데 다행인 것은 그 회계급하고 거의 내용이 겹쳐요. 거의 한 80%가 겹치거든요. 여러분들 추가로 한 20%만 더 배우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전폐입력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폐입력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일반 전폐입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메인 배출 전폐입력 있죠. 메인 매출 전폐입력.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전폐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일반 전폐입력이고, 메인 배출 전폐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게 메인 배출 전폐입력이 돼요. 그래서 전폐입력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전폐입력은 앞에서 했죠.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온다라고요? 5문제. 그래서 메인 배출 전폐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메인 배출 전폐입력입니다. 자, 그 메뉴 설명이 396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제가 필수 사례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06페이지에 필수 예제가 있죠. 매출 전폐입력이 있는데 요것도 볼게요. 자, 여기 갑법인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제품을 팔아요. 제품을 800원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팔면서 부가세 10% 받아왔겠죠? 80원 받아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갑법인 입장에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880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의 현금 880.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판 금액은 얼마예요? 800원만 제품을 판 금액이죠. 왜냐면은 80원은 이거 받아와서 세무세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을 우리가 예수금이다라고 하고, 이런 부가세를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다라고 해서 VAT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실제로 제품을 판 부분은 800원만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 800. 그 다음에 VAT 예수금 80.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매출에 대한 분계는 이게 기본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6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에 충남물산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봤더니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500만원인데 돈을 뭘로 받았대요? 외상이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0이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판 금액이 500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500. 나머지 50은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부가세니까 VAT 예수금 50만원.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자, 뭐 1번과 같은 문제는 회계일급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쉬운 분계죠. 2번,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번하고 2번 둘 다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용은 11가세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코드용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공급가액이 2200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2200.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220. 그럼 VAT 예수금 220. 자, 대금은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420. 차변의 현금 420.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겠죠? 외상 매출금 2천만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제품을 240에 팔았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240. 자, 부가세 얼마예요? 24만원. VAT 예수금 24만원. 자, 대금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차변의 현금 264만원이에요.
자, 근데 운반비가 얼마가 들어갔대요? 10,000원 들어갔죠? 그럼 차변에 운반비 10,000원. 판매자 입장에서 운반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판관비 처리. 자,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근데 이 분계 합쳐도 돼요. 그럼 현금이 264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263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4번에 주 대성무역과 다음에 장기연부 조건의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인도하였다. 제1회차 할부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다. 단 2, 3회차 할부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번과 같은 문제가 이제 세무이금 문제죠. 회계일급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여기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랑 그 다음에 그 회계상 수익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가세표준하고 회계상 수익금액이랑 일치하지 않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무슨 할부 판매예요? 장기 할부 판매이죠. 2017년 1월 4일 날에 물건을 팔았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계약서상 그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 2019년 1월 4일이잖아요.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거잖아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인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부가세 가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럼 회계상 수익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돼요? 네, 요거는 인도한 날에 전액을 인식한다. 전액을 수익 금액으로. 네, 이게 좀 차이가 나요. 회계는 물건을 판매한 날에 인도한 날에 수익 금액을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세법상 장기 할부 판매의 가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금액이잖아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가세 표준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그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7년 1월 4일 날에 세금 계산서는 6억 원짜리가 끊겼겠어요? 아니면 2억 원짜리가 끊겼겠어요? 2억 원짜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부가세 가세 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얘는 2억 원이에요. 2억 원. 자, 근데 회계상 수익 금액은 판매한 날에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한다라고 썼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수익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6억 원이 돼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개해 볼까요? 자, 제품을 판 금액은 얼마예요?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 2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돼야 돼요. 판매한 날에 전액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원. 자,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해요. 자, 제품 매출은 6억 원인데 여기 10%인 6천만 원이 부가세가 아니에요. 부가세는 얼마예요? 부가세 가세 표준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에 10% 하면 2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VAT의 수금은 2천만 원이에요. 자, 2천만 원. 요거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품을 판 금액, 수익 금액, 회계상 수익 금액은 6억 원이고 부가세는 2천만 원이에요. 자, 대금은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제품 인도와 동시에 1회차 할부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죠. 그래서 1회차 할부금이 얼마냐면요. 2억 원, 부가세 2천만 원 하면은 2억 2천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보통예금 통장에 2억 2천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나머지 할부금은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 할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얼마예요? 외상대 받을 돈이 4억 원 있는 거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4억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 부분 있잖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회계급에서 매일 매출 전폐력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상단부에 공급가액란 있잖아요. 요거 입력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계급 배우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설령 해계급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일단 처음 메인 배출 전편력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설명 제대로 할 테니까 일단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2억 원으로 익혀야 되겠죠? 상단부의 공급가액란에. 그 다음에 상단부의 부가세는 얼마라고 돼야 되겠어요? 2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보시면은 충남물산에 1월 1일 외상 판매했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지금 사유가 뭐예요? 재화가 환입된 거죠. 반품된 거잖아요. 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 환입의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꺼내야 된다라고 썼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5일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거예요. 반품 세금 계산서. 자, 그러면은 분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옛날에 했던 분개 마이너스 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VAT 예수금 마이너스 5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는 거니까 당초에 발행했던 걸 그대로 마이너스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반품된 거면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무회계에서 분개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 분개가 나왔을 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쓰지 마세요. 그냥 마이너스 분개하시면 되세요. 문제에서도 세 번째 줄에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이 외상 매출금하고 당초에 썼던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 분개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까지가 제품 매출했을 때 분개이고, 자, 6번하고 7번이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인데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호평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취득가액이 2천이고 감루가 900이니까 이 기계장치는 얼마짜리예요? 1,100만 원짜리죠. 자, 그럼 기계가 일단 팔릴 건데 이 기계장치가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 900만 원이죠.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장부가액이 1,1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인데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 100만 원. 이렇게 돼요. VAT 100만 원. 그럼 이 기계와 관련해서 받아야 될 돈이 기계값하고 부가세값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값 받은 것부터 분개를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가 취득가액이 2천이니까 차변에 있는 기계장치를 대변에 빼야 되겠죠.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 원 빼요. 자, 감루는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차변에 감루 900을 빼요.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날라간 거죠. 제거. 얘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얘를 판매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얘를 1,000만 원에 매각. 자, 그러면은 1,000만 원, 차변에 1,000만 원이 올 건데, 이 1,000만 원이 뭘로 받았대요? 외상이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1,000만 원. 그래서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이죠. 1,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에요. 얼마만큼 손실이에요? 100만 원만큼 손실이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계정가 뭐고 뭘로 써야 되냐면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손실 보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 손실. 네,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될까요? 부가세 분개도 있죠, 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뭐를 하나 더 결합을 시켜야 되냐면요. 부가세 분개 있죠. 부가세 분개를 결합을 시켜야 돼요. 자, 부가세. 자, 부가세는 대변의 VAT 예수금이죠.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만 원. 자, 부가세 받아왔어요. 부가세까지 외상을 했어요. 외상을 했죠. 미수금 1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제품 팔았을 때에도 차변에 이 분개 있잖아요. 이거 분석해 보면은 외상 매출금 500, 예, 대변의 제품 매출 500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대변의 VAT 예수금 50, 예,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 이렇게 되잖아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는 대변의 VAT 예수금, 차변에는 받아온 돈이나 혹은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런 계정 과목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대변의 VAT 예수금 잡고 차변에는 그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 그러니까 주요 판물품이 있잖아요. 판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이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 외의 건 미수금. 부가세도 주요 판물품에 따라서 그 채권 계정 과목이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개가 이 두 개 합쳐볼게요.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기계장치를 빼요. 기계장치 2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감루 900만 원 빼요. 이 기계는 1100만 원짜리죠. 자, 그 다음에 미수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미수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근데 뭐도 하나 더 결합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도 하나 더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VAT 예수금, VAT 예수금 100만 원. 요까지 다, 부가세까지 다 외상을 한 거죠? 그럼 미수금이 얼마가 돼요? 11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뭐만 하나 더 얹으면 돼요? 예, 부가세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7번. 예, 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에 차량 운반구를 영웅 상사에 2,4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 대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매각 직전에 차량 운반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량 운반구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메인 배출 전표에서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이 1,500, 감루가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1,500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예, 대변의 감루가 300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고. 자, 이거 팔아요. 팔면은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가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루가 차변에 빠지겠죠. 감루 300. 그럼 차값이 1200이잖아요. 1200만 원짜리 차가 빠져나갔어요. 자, 이렇게 제거. 자, 빠져나가고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2,400만 원에 팔고 그 중에서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죠.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1,900만 원. 그럼 1,200만 원짜리 차를 2,40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200만 원만큼 이익이겠죠. 1,200만 원만큼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차를 2,400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1,200 나오죠. 자, 그런데 얘는 뭐까지 결합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까지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한 금액이 2,400이니까 거기 10%하면 240이겠죠. 그럼 대변의 VAT 예수금 240, VAT 예수금 240이고 부가세 받아왔나요? 못 받아왔나요? 부가세까지 외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수금이 얼마가 돼요? 2,14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뭐만 하나 더 얹으면 돼요? 부가세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라는 거. 자, 저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차를 팔았죠. 그럼 차량 운반구 1,500. 그 다음에 감루 300. 그럼 이 차값이 얼마예요? 1,200. 얘랑 뭐도 받아야 돼요?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부가세가 얼마냐면요. 240이죠. 자, 요거 두 가지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는데 차값 1,200이랑 부가세 240 해서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얼마 받아왔어요? 2,640 받아온 거죠? 그러면은 맞네. 차변의 현금 500. 그 다음 미수금 얼마가 오냐면요. 2,140만 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대가로 2,64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차액이 발생하겠죠? 차액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1,200만 원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1,200만 원이 뭐가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1,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차값이 1,200이고 부가세가 240. 두 가지에 대한 대가로 2,640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처분 이익이 1,200만 원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뭐 아래 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 아래 걸로 푸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대가를 두 가지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되겠죠. 다 똑같죠. 제품 팔았을 때도 제품 값이랑 부가세 값 해서 두 가지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물건 파시는 분들 보면은 그 도매하시는 분들 혹은 제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물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면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뭐까지 같이 받아와요?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오잖아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11과세, 유형으로 따지면 11과세에 대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에 이제 유형이 12영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해결급에서 다 했을 거예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수출업체인 주해양의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로컬 A씨 이런 게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부가세는 없겠죠. 영세율이니까. 자, 그럼 제품을 얼마에 판 거예요? 5천만 원에 판 거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5천. 자, 그 다음에 외상 미수금이죠.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없죠. 영세율이니까.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9번에 수출업체인 우인산업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며 대금 중 2천만 원은 어음으로 수취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제품을 얼마에 판 거예요? 3천만 원에 판 거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어음으로 수취하였다죠. 그럼 받을 어음 2천만 원.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으니까 계정 과목은 뭘로 쓰래요? 외와 외상 매출금으로 하라죠. 외화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분개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8번하고 9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고, 그럼 관련 코드가 12영세죠.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럼 10번. 10번에 비사업자인 김철수에게 제품인 통신장비를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오겠죠? 그 다음에 VT 예수금. 자,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80 이렇게 분개가 돼요. 자, 근데 대변의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는데 이거 발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는데 공급가액을 X라고 하고 부가세를 10% 0.1X라고 하면은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죠. 이 공급대가가 지금 얼마다라는 말이에요? 18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1X 이꼴은 18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을 굳이 구하라고 하면은 뭘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누면은 제품 매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발라주죠. 공급가액란에 180만 원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금액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입력할 때 하겠습니다. 자, 11번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자기가 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33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제품 매출이 얼마예요? 30만 원.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3만원. VAT 예수금 3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쉽죠? 자, 10번하고 11번 문제는 제품을 매출하고 난 다음에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경우이죠. 이때는 코드 유형이 14건별인데 14건별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 코드 유형이 14건별이 돼요. 자, 그 다음 유형 4 볼게요. 16수출 12번 문제인데 미국에 소지한 오리엔탈의 제품 300박스를 선적 완료하여 수출하고 대금의 결제는 수입한 회사의 검수가 완료된 후에 하기로 했다. 자, 제품 판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아직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오겠죠. 저희는 수출이죠.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 다음에 요 제품 매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선적일날의 기준 환율로 하면 돼요. 자, 선적일날의 기준 환율이 얼마가 되냐면요. 2월 1일 날에 선적을 했잖아요. 그럼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죠. 그럼 300박스 곱하기 한 박스당 100달러이고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예요? 1,000원.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 금액이 30만원에 300만원이겠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3천, 대변의 제품 매출 3천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했을 때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3번하고 14번 풀 건데, 요게 이제 세무이급 문제죠. 좀 어려워요. 요거는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3번하고 14번 문제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론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죠? 수출의 경우 가세표준. 이거 배웠단 말이, 배웠나? 안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할게요. 자, 수출의 경우에는 가세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 날의 환율을 적용해요. 환가일 날의 매입률, 환가일의 매입률인가?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이 있으면은 얘는 언제 환율을 적용하냐면요. 얘는 선적일 날에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자, 수출의 경우 가세 표준은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 날의 매입률을 적용하면 되고,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하면 돼요. 이게 수출의 경우 가세 표준인데, 13번을 보시면은, 자, 13번에 일단 12번 보세요. 12번은 아까 풀 때 제가 언제 환율을 적용했어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했었죠. 왜 그래요? 대가를 전부 다 선적일 이후에 받잖아요. 선적일이 공급시기예요.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기 때문에 그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금액은 배에 실은 날, 선적한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되고, 그 이전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받은 날에 돈을 받았어요. 외화로 받아가지고 원화로 환가했어요. 그럼 환가한 금액이
네, 내가 물건 팔아서 받은 금액이겠죠. 선적일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은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13번은 문제 읽어볼게요. 금일 미국 오리엔탈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수출 대금은 이미 1월 17일에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럼 얘는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죠. 환가 날이 언제예요? 1월 17일이죠. 그래서 1월 17일 날 환가를 했어요. 그럼 환가 날에 매입률을 적용해가지고 그 과세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수출 가격이 $10,000죠. $10,000. $10,000이고, 그 다음에 환가일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월 17일 환전했을 때 환율이 $1당 1,000원이죠. 그래서 가표가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가세 표준, 수출 시 가세 표준이 1,000만 원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수출의 경우 가세 표준. 가세 표준은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 날의 환율이 되겠고,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부가세 이론할 때 가세 표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우세요. 뒤에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근데 있잖아요. 수출의 경우에 가세 표준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회계상 있잖아요. 회계상,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회계상 수익금액 수출했을 때, 수출했을 때 회계상 수익금액은 무조건 환율을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해요. 그래서 회계상 수익금액은 대가를 먼저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무조건 환율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차이가 발생하죠. 회계는 있잖아요. 일반 기업 표준은 그래요.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금액이 대가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 금액이 변동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배에 실은 날 있죠. 배에 실은 날이 물건을 판 날이고, 그 날이 수익의 인식시킨 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기준 환율로 수익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발생하는 게 13번이죠. 13번이 발생이 돼요, 차이가. 그래서 이 분계가 좀 어려워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월 17일 날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했다죠. 그럼 1월 17일 날 분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할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환가를 했다라고 할게요. 원화로 환전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10,000죠. $10,000에 수출한 거고, 환가했을 때 환가일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월 17일 날의 환율이 $1당 1,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계약금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배에 실은 날이 언제냐면요. 배에 실은 날이 2월 2일이죠. 자, 2월 2일 날 분계를 보면은, 자, 제품을 팔았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요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금액은 회계상 수익 금액을 잡는 거잖아요. 회계상 수익 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잡으래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 하면은, 지금 판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이고, 그 다음에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 하면은, 선적한 날이 2월 2일이니까 그 날의 기준 환율이 $1당 1,150원이잖아요. 그럼 제품 매출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1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1,15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옛날에 계약금 받아놓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선수금,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빼요. 자, 그럼 차액이 발생하죠. 차액이 얼마가 발생해요? 15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게 계정 과목이 외환 차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만큼 계정 과목을 외환 차손으로 잡으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받아놓은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자, 근데 선적한 날이 물건을 판 날이잖아요.
물건을 판 날에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았어야 돼요? 115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10,000달러 받은 거는 똑같잖아요. 10,000달러 받은 거는 똑같은 건데 이게 받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환율 때문에 내가 받는 돈의 차익 때문에 손실 보는 거, 이걸 외환차손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환차손은 외화거래가 종결될 때 환율로 인한 차익 때문에 뭐 손실 보는 거, 이게 외환차손이단 말이에요. 그럼 제품 매출을 1150에 했으니까 11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만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받은 거죠. 뭐 때문에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환율 차이로 인해서 10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손실 본 거,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외환차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분계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건데, 좀 할 줄 알게 만들어 두세요. 너무 어려우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도 제 생각에는 그냥 시험에 안 넣으면 그뿐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이 분계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대변에 잡히는 수익 금액은 무조건 언제 환율을 한다라고요? 선적 1날에 기준 환율을 한다. 회계상 수익 금액이니까 무조건 선적 1날에 기준 환율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돈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선수금이라고 잡혀 있었겠죠? 그럼 선수금은 원래 그 금액 그대로 떨어야 되겠죠? 떨궈 봤더니 내가 돈을 얼마 적게 받은 거예요? 150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적게 받은 거예요? 환율 차이 때문이잖아요? 환율 차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 그걸 우리가 외환차손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되겠고, 나중에 제가 메인 배출 전폐입력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상단부 입력할 때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해요. 상단부 입력할 때 공급 가액란 있죠.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상단부의 공급 가액란은 제품 매출 1150만 원, 요 금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수출 시 가세 표준이잖아요. 수출 시 가세 표준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 날에 매입률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가 날에 매입률로 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00달러가 1달러당 얼마예요? 1,000원이니까 가세 표준은 얼마로 잡혀야지 맞아요? 1,000만 원. 상단부의 공급 가액란에는 얼마가 잡혀야 된다라고요? 1,000만 원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품 매출 1,150, 가표는 1,000만 원. 이게 따로 놀죠. 따로 노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13번은 뭐 최근에 기출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럼 14번. 솔직히 제 생각에는 14번은 못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14번과 같은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근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4번. 오리엔탈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하고 수출 대금 10만 달러 중 2월 1일 수령한 계약금 10,00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US 1달러당 2월 1일 환율은 1,000원이었고 2월 3일의 환율은 1,100원이었다라고 돼 있죠. 자, 10만 달러예요. 자, 10만 달러인데 내가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받은 금액이 10,000달러이죠. 그래서 2월 1일 날 수령한 금액이 10,000달러. 자, 그 다음에 2월 3일 날, 2월 3일 이후, 선적한 날이 2월 3일이잖아요. 2월 3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 자, 2월 3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9만 달러겠네. 자, 그러면 선적일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선적일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2월 1일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당 1,000원이잖아요. 1달러당 1,0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9만 달러인데 얘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해야 되겠죠. 2월 3일 날의 환율이 얼마래요? 1,1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일단 수출 시 가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은 환가일 날의 환율이잖아요. 얘가 되겠고,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예,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해야 되잖아요. 자, 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얘는 1000만원, 얘는 9,900만원 해서 예, 수출 시 가세 표준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9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수출의 경우 가세 표준이 얼마가 되느냐? 예, 1억 900만원이 돼요. 1억 900만원. 저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요. 세 번째 줄 끝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됐죠. 그래서 얘는 있잖아요. 그냥 제품 매출 금액도 부가세법에 따라 잡으라 그런 문제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출제가 안 되는데 예전 문제들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면은 회계상 수익금액으로 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그 수익금액도 부가세법상 수익금액으로 잡아라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에 계약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먼저 돈이 들어왔으니까 1000만원, 돈 들어온 거는 대변에 선수금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자, 근데 2월 3일 날 선적했을 때 좀 대변 제품 매출 잡아야 되잖아요. 자, 요 금액은 부가세법상 수익금액으로 잡으라는 말이니까 그냥 1억 900으로 잡으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계약금 받아놓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1000만원. 그럼 대변에 있는 선수금 1000만원을 차변에 빼고 그 다음에 2월 3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9,900만원. 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익금액이 부가세법상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분개예요. 발생 안 하겠죠. 그럼 부가세법상 수익금액이랑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가표 상단부 공고가액란에 입력하는 것도 1억 900 똑같아요. 예,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참고로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3번 잘해주세요. 13번.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에 15번하고 16번 아니 맞아 풀자 그냥 15번 그 13번하고 14번은 수출이었죠. 15번은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을 660만에 판매했고 김철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제품 판 거죠. 대변 제품 매출 600, 부가세 60. 외상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660이죠. 카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코드 이용 설명할 때는 17카가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은 김철수에게 제품을 110만원에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 판매하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럼 대변 제품 매출이 얼마가 와요? 100만원.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가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이죠. 네, 현금 판매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110만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22현가인데 이 코드 유형은 나중에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자, 분개는 설명을 다 했고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쪽 코드 있죠. 매출 쪽 코드 유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유형 설명을 할 건데 코드 유형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398페이지 펴보시겠어요? 자, 39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가세 유형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그 첫 번째 매출 전폐입력 코드 유형이 있죠? 자, 그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일어날 때 물건을 판매했잖아요. 매출하고 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정규 세금 계산서의 종류에는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와 같은 게 있죠. 자, 그다음 예외적으로 뭘 발행을 할 수도 있냐면요.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영수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 있죠. 자, 그다음에 아예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은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면제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여객운송업, 소매,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 네. 여객운송업, 소매업,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그 다음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로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영세율의 경우에도 바다 건너가는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징빙을 발급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세율도 면제가 되는데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메인 배출 전폐입력할 때 코드 0을 11가세라고 넣으면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될 거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은 코드 0을 12영세라고 넣으면 영세 세금 계산서란 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과세는 10%, 영세는 0%죠.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발행했으면은 코드 0이 17콰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코드 0이 22현가가 돼요.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은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을 발급 안 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증빙을 발행 안 했거나 영수증 발행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코드 0을 14건별이라고 넣어요. 14건별이라고 넣으면은 신고서상의 과세 기타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 직수출 있죠. 얘는 거의 대부분 직수출일 거예요. 그건 영세 기타란에 반영이 되겠죠. 코드 0을 몇 번을 넣으면요, 16 수출로 넣으면은 영세 기타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1가세는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12영세는 0%짜리 물건, 영세율 물건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그다음 14건별 있죠. 14건별은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근데 저기 책 보세요. 책이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책의 406페이지 보시면은 406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가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는 문제들이죠. 얘는 코드 0이 11가세이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 8번하고 9번 문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2영세.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영수증 발급해주지 않았다. 증빙 미발행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매출 같은 경우 있죠. 즉 증빙 발행 안 한 매출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매입은 있잖아요. 매입은 영수증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매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매출은 무조건 물건 팔면은 부가세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자, 11번도 마찬가지. 11번도 영수증 발급해줬죠.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에요. 문제에서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명확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14건별에 대한 문제이고, 그 세무이급에서는 가끔 간주공급이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전폐입력 문제가 나오긴 해요. 이건 나중에 뒤에 해당하는 부분 가면은, 이건 나중에 뒤에 실전연수 문제에서 간주공급 문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나중에 간주임대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은 직수출이에요. 무조건 직수출한 거는 코드 0이 16수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08페이지 12번부터 14번 문제까지 다 직수출했다는 말이 나오죠. 걔는 코드 0이 16수출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있죠. 15번 문제는 코드 0이 17카가인데 카드 전표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코드 0이 17카가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22현가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경우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경우에도 코드 0은 22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0은 증빙을 어떤 걸로 발행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코드 0은 부가세 신고서 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코드 0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 부분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